네, 시장이 참 불안하죠. 오늘 오랜만에 라이징 스타를 모셨습니다. EBS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제 파월 의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사실 전임 버냉키 의장의 얘기를 좀 반박하는 듯한 모습도 있긴 있는데 금융시장이 이멘트에 촉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 역시도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 파월 의장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의 안정, 물가가 지금 목표 수준을 거의 두세 배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줌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연준이 바라봤을 때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도 경기는 좋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기 위한 멘트였지 않았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의 바람대로 경기도 연착륙을 시키고 물가 안정까지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욕심이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 뷰 또는 경제 뷰로 간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연준의 뷰가 틀렸다는 시장의 인식처럼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되게 빠르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2분기, 3분기 초까지는 빅스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물가가 안 잡혀서 4분기까지도 빅스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를 연착륙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 하에서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한 빅스텝이 2분기, 3분기 초까지는 나오되 저는 4분기엔 조금 속도 조정이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경기를 보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 연착륙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의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 정책이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혜영 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근간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분기가 피크다라는 게 어느덧 컨센서스화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속도보다는 이제 레벨로 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 역시도 뭐 지금 기본적인 전망처럼 2분기가 고점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라든지 다른 비철금속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오히려 식품 가격이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작황 부진이라든지 또는 라니냐의 연장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하반기에 곡물가, 농산품 가격에 조금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가의 방향성 자체는 2분기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연말이 갈수록 완화가 된다. 다만 속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유가, 다른 뭐 비철금속의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른 또 하나의 요인인 농산품 가격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 연말쯤이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 연준 의장이죠. 버냉키의 평가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연준이 미온적이었다. 현재의 파월 연준 의장을 이례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연준이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점이 오히려 인플레의 고점을 열었다라는 비판적인 상황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 이런 평가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려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작년과 올해 초를 바라봤을 때 연준의 대응이 조금은 늦고 조금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연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는 공급망 쪽 문제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연준은 지금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주장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작년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더 빠르게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물가는 조금은 안정된 수준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경기라든지 우리가 보는 주가, 지수 이런 레벨은 지금과 전혀 달라 있을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연준의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공급층 요인에 기인을 했다라는 평가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쪽 요인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이러한 조짐이 보여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러한 지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연준이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대응이 늦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지금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평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연준이 더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은 경기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주가 지수, 채권 금리 이 레벨이 지금보다는 더 다른 변동성이 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혜영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연준도 지성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항상 실기의 가능성은 있죠. 근데 네. 이제 최근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분분한 것은 시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을 주장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장의 근간에는 역시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일도 미국의 소비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는 뭐 전월 대비 0.9% 좋게 나왔는데 네. 소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뭐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일각에서는 연말까지도 소비가 버텨준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사실 그 뷰에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데이터 기준이지만 미국의 저축률이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인 거죠. 더 나아가서 소비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 역시도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 국민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연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비단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하게 증가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미국 정책이 강하게 민간으로 돈을 풀어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소득, 자산소득 이런 걸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물가는 사실 빠지긴 빠지되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민하신다면은 실질 소득 입장에서도 사실 낮은 상황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연말까지 민간 이러한 개인들이 강하게 소비를 하는 그림들은 저는 어려울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 연준의 계획처럼 연착륙을 하려면은 속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계속해서 연말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민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정책 속도 조정 나올 것이고 소비도 연말에는 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혜영 연구원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 농산물 가격의 부담은 좀 있다. 네. 하지만 미국 경기 자체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슬로우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준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국내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 주가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 이틀 전쯤이죠. 이창용 총재가 빅스텝에 대한 어떤 시사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환율이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거의 낮다, 강수 낮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빅스텝에 대한 언급을 한 바로 다음 날인가요? 뭐 그 날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일정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국은행 관계자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이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빅스텝까지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요, 이게 사실 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일정 부분 물가의 기대감, 그리고 뭐 환율, 금리 이쪽 측면에서는 사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었을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은 연준하고 비교했을 때 생각하시면은 작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8월 달, 뭐 11월 달, 1월, 4월 이렇게 4번을 올렸거든요. 근데 연준은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5월 달에 두 번째 인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기준금리를 먼저 조금 올려놓은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발은 맞춰가긴 해야 됩니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연준을 따라가다가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국내 경제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 측면에서는 빅스텝까지는 무리지만 연내 추가적인 인상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혜영 연구원이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5월 FOMC 이후에 네. 파월이 해지 않아도 될 얘기를 굳이 해서 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굳이 일축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게 어떻게 상황이 워낙 급변하니까 오히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잘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평가를 하면은 되게 뭐 나쁘지 않은 발언이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 역시도 사실 3월 달에는 빅스텝을 안 했지만 사실 5월 달에 빅스텝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다음 6월 회의, 7월 회의까지도 지금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해도 뭐 3월 달 뭐 연이은 빅스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만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높인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은 75E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또 믿지 않은 것도 사실 이러한 이유였겠죠. 연준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행도 물론 스탠스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빅스텝을 하는 게 거의 처음 제가 본 그 시기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좀 도전 아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가능성 범주에서는 사실 저는 낮은 선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발언이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가운데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어떤 추세적인 하락은 막았다라는 평가가 생각이 들었긴 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IB들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35%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역시도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만 놓고 본다면 둔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이를 위한 연준의 대응이 빠르게 나온다면은 이러한 경기 둔화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동의를 하고요. 올해 내에는 침체라고 한다면은 사실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야 사실 정의적으로는 침체인데 네. 이거를 보기에는 사실 올해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융 지표로서는 나오겠죠.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한다든지 조정을 받는다든지 금리 측면에서는 장기물 금리가 좀 빠진다든지의 이러한 측면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침체까지는 열어놓지 않습니다만 이제 점점 이제 연준의 정책 속도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의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면은 사실 시장에서도 생각하는 이러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다음 주인가요? 금통위를 좀 미리 좀 볼까요? 네.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글쎄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새로운 총재가 여는 첫 금통이다 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까? 취임 전에는 가계부채에 방점을 찍힌 듯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금리를 잘 못 올릴 것 같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어떨까요? 이번 2월 FOMC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저는 금통위 원래는 좀 5월 금통위에서 동결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5월달 금리 인상해야 될 것을 4월달에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물가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라 말을 한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4월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높게 나오겠구나라는 전망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4월, 5월, 6월 점점 물가는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창용 총재도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들을 더 방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템포 쉬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저는 좀 동결 가능성도 조금 남아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외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